안녕하세요. 대전 동산중학교의 황시준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이고, 그리고 오늘 저는 기계와 저의 꿈에 관한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려 여기 왔습니다. 여러분은 기계 하면은 이제 뭐가 떠오르시나요? 뭐 이런 복잡한 시계 같은 장치가 떠오를 수도 있고,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산업용 로봇 또는 이제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침략자 같은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. 그런데 기계란 정확히 무엇이냐면 이제 동력을 써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해요. 이제 오래전부터 뭐 쓰인 바퀴라던가 이제 중세 투석기 또는 이제 현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, 이 모든 게 전부 기계죠. 기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. 그리고 그런 기계를 발전시키는 게 기계공학자들 그리고 기계연구원들 같은 분들이에요. 그쵸? 동시에 제 꿈이기도 하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, 그리고 제가 만든 기계 장치들을 통해서 3가지의 간단한 기계적 원리들을 설명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형 설명드리려 하는데, 여러분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?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유명했던 이제 민속놀이 같은 게임인데, 거기 보면은 이제 공성전차라는 유닛이 나와요. 거기 그 유닛이 이제 지지대를 펼쳐서 멀리까지 강한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유닛인데, 제가 한 번은 그게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과학상자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생겼었고, 심지어 그 지지대를 펼치는 공성 모드까지 구현을 했었죠.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즈 모드! 그쵸? 딱 시즈 모드죠. 그 공성 모드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제 앞뒤에 달린 4개의 궤도가 펼쳐지면서 X자 모양으로 바뀌는 거였는데, 거기 사용된 게 이제 크랭크 구조입니다. 그리고 크랭크 구조와 더불어서 다른 2가지 기계적 원리들도 이제 뒤이어 나올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모형을 제가 채택을 했는데 헬스장 오토마타입니다. 여러분은 오토마타가 이제 뭔지 아시나요? 오토마타는 이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통해서 특정한 이제 모습을 흉내낼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.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헬스를 다니셨는데 이제 오토마타를 만들려 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한번 작동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어떤 기계적 원리가 쓰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공작해서 얘 공작할 때 얘하고 같이 하고 모두 하나 같은 얘를 살살 가라 이렇게 그치 잠깐만요. 이거 아주 웃긴다 이거 그쵸? 제가 일단은 이거를 이 헬스장 오토마타를 만들면서 쓴 게 이제 바벨 들어 올리기, 그리고 그 푸시업, 러닝머신, 그리고 그 실내 사이클, 이렇게 4가지를 하는 인형들을 만들었는데, 우리는 여기서 3가지의 기계적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크랭크 구조입니다. 크랭크 구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전하는 운동을 이제 그 왕복 슬라이드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인데, 맨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휠과 거기 연결된 스트립을 볼 수 있죠. 그 이제 스트립의 끝부분, 휠과 연결된 부분을 보시면 회전하고 있지만, 또 다른 끝부분을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 왕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이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엔진에도 쓰이는데, 자,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은 이게 자동차의 가솔린이 폭발을 하면서
그 압력으로 실린더, 그러니까 이제 왕복 운동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겠죠. 그 부분을 밀어주면은 이제 그게 그 자동차의 바퀴를 그 크랭크 구조를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뀌고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. 그리고 자전거에도 활용이 되는데,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무릎이 이제 왕복 운동을 하게 되죠. 저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사용해서 그 러닝머신 뛰는 인형이랑 그리고 실내 사이클 타는 인형을 구현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캠 구조입니다. 일단 캠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, 캠이란 이제 특정 있는 윤곽을 지닌 잠깐만요. 특정한 윤곽을 지닌 이제 회전체를 말합니다. 그리고 캠 구조는 그 위에다가 축과 같은 물건을 세로로 두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인 거죠.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캠이 회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축이 상하로 왕복 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캠의 기원은 이제 기원전 3세기 헬레니즘 문명의 자동 장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네요. 생각보다 오래된 물건인 거죠. 아무튼 저는 이를 이용해서 푸시업하는 인형과 그리고 푸시업하는 인형과 바벨 들어 올리는 인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크라운 기어인데, 일단은 기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톱니바퀴가 맞습니다. 그 기어는 이제 뭐 평기어, 웜기어, 렉앤 피니언 기어 뭐 이렇게 엄청 많은데,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그 오토마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어떤 기어인 크라운 기어는 이제 다른 기어들과는 다르게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각도를 다르게 바꿔줍니다.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톱니들이 위로 솟아 있어서 왕관처럼 보일 수 있는데, 그게 바로 이름의 유래예요. 워낙 사용되는 곳도 많아서 아마 주변에 기계장치 아무거나 뜯어보면은 하나쯤은 찾을 수 있는 게 크라운 기어일 겁니다.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, 시계같이 복잡한 기어 장치들의 묶음이나 그리고 자동차에 차동 기어라는 게 있는데, 하나의 동력만으로 두 바퀴에 굴러가는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특수한 장치에도 이제 크라운 기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. 저는 이 장치를 통해서 그 오토마타 틀 바깥쪽에 있던 모터의 동력을 안쪽으로 끌고 와서 앞서 설명했던 이제 두 가지 기계 장치에 동력을 넣어주는 데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만든 작품에 대해 몇 가지 동작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아직 지식도 부족하고 이런 부류의 방송은 되게 처음이어서 잘 못해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앞서 말했던 제가 왜 기계공학자의 꿈을 가지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. 이제 어렸을 때 저는 레고를 정말 좋아했어요. 그래서 막 조립하고, 특히나 창작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 좋아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의 꿈이 레고 디자이너였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인 레고 디자이너는 이제 전 세계 통틀어서 3명밖에 없어요.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자료도 부족했고 제가 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죠. 그저 막연한 꿈이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확고한 꿈을 가지고 이제 좀 생활이 바뀌게 된 게 작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최한 기계제작 대회에서였어요.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계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, 저는 이제 언젠가는 꼭 기계연구원이 돼서 주니어 사이언스 슬램 D가 아니라 사이언스 슬램 D에서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뭔가를 구상하고 만드는 거, 그리고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,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서 정말 천직을 찾은 기분이었어요. 처음에 이제 이걸 정했을 때. 그리고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기니까 제 삶도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,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기계공학자가 되나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학력도 좀 많이 필요하고, 특히 수학 부분에서 큰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들떠도 안 보던 뭐 공부, 특히 수학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되었고, 지금은 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
그렇다고 공부만 한 건 아니에요. 저는 여전히 아직도 그 기계들 뭐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이제 시간 내서 만들고 조립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, 앞서 보여드렸던 공성전차 그리고 헬스장 오토마타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였어요. 막 큰 장황한 프로젝트 그런 거 없었어요. 딱 만들고 싶다 하고서 한 시간 좀 오래 쏟아서 만든 거지.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.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여러분과 나중에 기계공학자로서 만나고 싶고, 그리고 저는 제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이제 꿈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